안녕하세요. 문현진의 불주둥이 시간입니다. 불주댕인가요? 맨날 불주둥이랑 주댕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또 헷갈린 것 같습니다. 불주댕이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조금 탐색을 한번 해보고요. 뉴스를 보면서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를 봐야 사실은 거시경제라고 하죠.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크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주댕이 시간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로 뭐 보태는 것도 없이 딱 깔끔하게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그거 보면서 힘을 또 내서 또 많이 많은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뉴스를 바로 출발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바로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까 진짜 끝도 없어요. 지금 벌써 미국 금리가 5.5%대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더 올라간다. 뭐 일단 뭐 예전부터 연준에서 6%대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5.75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다 하더라도요. 금리 인상이 이제 끄트머리가 다 왔으니까 증시가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좋다. 그리고 또는 금리 인상하면 경제가 망한다 하는데 이거 웬걸? 금리 올려도 생각보다 경제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과 그리고 올려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것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증시에서 막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금리 올라가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관심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금리 올라가는 게 뭐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됐든 이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 고금리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부채 부담률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도가 더운데 서서히 더워지니까 조금 버틸만한데 급속도로 더워진 상태에서 그 더위가 오래 지속이 돼버리면요. 체력이 약한 사람부터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막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막 줄 맞춰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막 앞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뭐 그런 하잖아요. 그죠? 막 연설 같은 거 막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보면은 그 앞에서 보면 막 열사병이라고 하죠. 햇빛 밑에 있으니까 픽픽 쓰러지는 애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나갔을 때는 괜찮지만 지속되면 될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것에서 조금씩 더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고금리로 생기는 리스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이제 우리가 8월에 들어섰잖아요. 8월에 들어오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뭐 매달 그렇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8월은 어떻냐라고 하면요.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이제 뭐 톰리 전략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월 증시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8월 달만 매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2016년이 상승장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보합권 아니면 하락 아니면 변동만 엄청 심한데 결국 대부분 있잖아요. 한 6번, 6년치는 거의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마다 조정이 들어갔고 8월마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8월의 주가 수익률이 좀 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80년, 아니 1950년 이후에 8월 수익률, 8월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0.01%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가장 최악의 달로 뽑히는 달이 바로 8월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수익률을 낸 비율은요. 절반 조금 약간 웃돌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대부분 하락하고 3.2%까지 하락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8월 달은요. 전통적으로 별로 좋진 않아요. 우리 8월 하면 무더위도 이렇게 있는 면도 있지만은 8월 하면 휴가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증시의 재미
활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그냥 활력이 좀 떨어지구나, 매도하는 그런 욕구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8월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번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8월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현금화 전략으로 조금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현금화 해가지고 단기적인 좀 짧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역전세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말도 바꿉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말을 바꿔요. 뭐라고 올라가냐면 슬금슬금 오르는 전세값, 역전세 공포가 끝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헛소리야. 하지만 뒤에 또 한 글자 여지 남겨놓죠. 끝났으니까 투자하세요라고 절대 안 합니다. 언론에서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하반기 변수는 남았다. 예, 뭐 역전세 공포 끝 이래놓고 하반기 변수 남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속 편하게 그냥 기사를 딱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역전세가 끝이 났을까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은 9월까지 올라갔어요. 언제? 2021년 9월까지요. 그러니까 2023년 말에 이제 3년 9월에 만기가 도래가 되는 그런 전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역전세 공포와 역전세의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해지겠죠. 당연히 은행 부실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얘들이 역전세로 인해가지고 돈 빌려준 걸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거 부실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해외 부동산 리스크가 커져 나간다. 그래서 금융지주 들이 지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집중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증권사, 보험사, 은행권 이런 쪽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얘들이 돈을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돈을 막 풀었을 때 돈을 갖고 이제 할 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해외에 저 건물 빌딩이나 사놓자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빌딩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이거 해외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그 집값 상가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쭉이 아니라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들 지금 투자 손실 나겠는데, 투자 손실 나면 얘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진다, 부실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까지 실패하게 되면은 SVB 보세요. 채권 투자 실패해가지고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규모가 마치 17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조에서 뭐 KB금융이 5조 9천억, 하나금융이 4조 6천억, 신한금융이 또 4조, 우리금융이 또 3조 3천억인데 여기서 지금 큰일 났다,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4대 은행까지 부실해진다면 이거 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죠. 뭐 지금은 뭐 물론 전북은행, 광주은행 이런데 지방은행은 벌써 부실 이야기가 빨간 등이 켜졌어요. 노란 등도 아닙니다. 거의 빨간 등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지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은행이 터지게 되면 증시 폭락입니다. 왜냐? 금융의 핵심이죠. 심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eartbeat. 그죠? 심장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거죠. 사람도 죽는 거고 금융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업이 좋다, 2차전지가 좋다, 뭐 반도체가 좋다, AI가 좋다 이런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 분위기, 내 돈 내놔. 아이고 주식이고 뭐고 간에 지금 빨리 내 돈 찾아야 되겠다. 아이고 돈 내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식도 팔아버리고 부동산도 팔아버리고 그냥 좋고 나쁘고 없어요. 주식을 안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냥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폭락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2차전지 광풍이라고 해가지고 예탁금이 1년 만에 최대라는 거죠. 지금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야, 한 달 새 6조 늘어가지고 지금 예탁금이 58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사려고 대기 타고 있는 그 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 증권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주식 살라고 2차전지 살라고 갑자기 계좌 틀어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에코프로 사주세요 하면서요.
나 에코프로 사주세요. 카드 결제 됩니까? 24개월 할부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지금 되게 많대요. 그래서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에코프로 광풍이다. 마치 2021년에 광풍 돌았을 때의 느낌이죠. 주식 붐 일어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거품 꺼지면서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순환매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 전체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게 해석이 되는 뉴스가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우리가 같이 체크 한번 해보고 조심스럽게 투자라는 또 조언이니까요.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올바른 투자 그리고 건강한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